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,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개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바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탐구인데요.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는 이 고민, 오늘은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인생의 의미는 뭘까? 와, 이 질문 진짜 크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뭐랄까, 정답이 따치 없는 것 같기도 하고, 수많은 철학자들이 몇 세기 동안이나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죠. 그런데 말이죠, 프랭크 마르텔라라는 철학자이자 연구가가 정말 놀랍도록 간단명료한 답을 내놓습니다.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. 바로 이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핵심 나침반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모두가 묻는 이 질문. 대체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순간에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걸까요?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고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? 연구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질문은 종교나 소비주의처럼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서 한 발짝 딱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지하게 떠오른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길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미리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만의 진짜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증거인 셈이죠. 결국 핵심은 딱 이거예요. 삶의 의미를 묻는다는 건요. 우리 각자의 삶을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.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더 큰 그림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는 아주 본능적인 움직임인 거죠. 자,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의미 있는 삶, 그거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요. 그런데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잠깐만, 행복이랑 의미가 꼭 같은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. 이게 무슨 소릴까요?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기분이 좋은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. 지금 당장의 만족감 같은 거요. 주로 무언가를 받을 때 기쁨을 느끼죠. 반면에 의미 있는 삶은 충만함에 더 가깝습니다. 무언가를 줄 때 더 큰 가치를 느끼고 과거, 현재, 미래를 꿰뚫는 어떤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. 물론 서로 관련은 있죠.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. 보시면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거랑 삶의 의미 사이에는 꽤 강한 0.47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와요.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내 인생 의미 있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셨죠?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.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 강한 연결고리가 사실은 착시현상 같은 거고요.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깔려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. 바로 이 부분.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연구자들이 어떤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요소들을 딱 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좋은 기분과 삶의 의미 사이의 관계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행복감은 그 자체로 의미의 원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 그냥 따라오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걸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죠. 행복감마저도 덮어버리는 이 더 중심적인 변수라는 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?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, 4가지 심리적 만족감이 등장합니다. 연구에서는 이 4가지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네, 그 더 중심적인 변수들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. 바로 이 4가지예요. 첫째, 자율성, 둘째, 유능감, 셋째, 관계성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의. 연구자들은 바로 이 4가지 심리적인 만족감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. 그럼 하나씩 제대로 뜯어볼까요? 첫 번째는 자율성인데요. 말 그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느끼는 감각이에요. 누가 시켜서 혹은 남들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의 가치관을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다. 바로 이 느낌이죠. 두 번째는 유능감. 이건 내가 하는 일에서 나 좀 잘하는데? 하고 느끼는 그런 감각이에요.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뿌듯함. 바로 그겁니다.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.
이건 그냥 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. 정말 나를 아껴주고 또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. 우리에겐 이런 소속감과 따뜻한 유대감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선의입니다. 이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에요.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바로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. 이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의미의 원천일지도 모릅니다. 아니,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?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. 한 연구에서는요,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가 왜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무려 61%가 이 네 가지 만족감으로 설명이 되더라는 겁니다.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. 그만큼 이 네 가지를 채우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얘기해봐야겠죠? 근데요,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인생의 의미, 이거 찾겠다고 갑자기 막 우주의 신비 같은 거창한 걸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그 대신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아주 최근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. 와, 이건 진짜 내 뜻대로 한 결정이었어 라고 느꼈던 순간 혹시 있으세요? 그게 바로 자율성이에요. 또, 나 이거 생각보다 잘하는데? 하고 스스로 좀 뿌듯했던 순간은요? 그게 바로 유능감이고요. 그럼 누구랑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, 아, 좋다, 이런 느낌이 드세요? 그게 관계성이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최근에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도움을 준 적이 있나요? 그게 바로 선의입니다. 어떠세요?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었죠? 결국 인생은 왜 살만한가라는 이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아주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영화 맨해튼에 나오는 이 멋진 대사처럼요. 그루초 막스, 주피터 교향곡 2악장, 세잔의 그림,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, 이런 것들이요. 결국 삶의 의미하는 건 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의 목록이 아닐까요? 여러 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요?